안녕하세요. 뇌병변 및 지적장애 중증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혹시 장애인 정부 지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정비 지원 이외의 지원, 향후 부모, 사망 시 연금 등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4가지의 중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시면 아동급여 매월 10만원을 7세인 84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로 11개월은 100만원, 1223개월은 50만원을 지원받고 양육수당으로 2435개월은 20만원, 3686개월은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집에서 양육시 지원받으며 장애 어린이집이나 장애 유치원을 다닐 경우 지원금이 깎이거나 양육수당 없이 무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36개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인 전기수도 가스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전기는 여름철 2만원, 그 외 1만 6천원, 가스요금은 겨울철 3만원, 그 외 9천원, 수도요금은 월 최대 1만 1,500원 할인이 있으며 장애인 이동통신 50%, 인터넷 35%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할인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일부 지자체는 모두 가능하고 일부 지자체는 중증 장애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시 기준 지원으로 일부 장애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있고 나이 제한이 없어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용했습니다. 경기도, 제주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시 보행상 장애 등록에 해당하면 OKM을 1,500원 이후 할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타다택시로 일반 택시도 1,500원으로 같은 가격에 월 60회 이용 가능합니다. 만 6세가 넘어가면 서울시 기준 월 5만원 버스비 지원이 있습니다. 심한 장애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본인만 지원되고 장애인 교통카드에 미리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고 다음 달에 정산되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 6세가 넘어가면 장애인 교통카드를 통해 지하철도 무료이며 심한 장애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본인만 지원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 버스와 지하철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뇌병변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비가 있습니다. 뇌병변 심한 장애 또는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와 다른 복합장애로 심한 장애의 경우 기저귀, 팬티, 패드 등의 사용 금액의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 상한액 7만원으로 14만원, 기저귀를 사용했으면 7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처음에는 주민센터로 뇌병변 장애인 신변처리 용품 지원을 신청하시고 3, 6, 8, 12월로 3달 단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이거래 통장에 입금됩니다. 돌봄 서비스로는 만 6세의 장애인 활동보조와 만 6세 이전의 장애인 부모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는 적극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모가 번갈아가며 장애아동을 보살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든 과정이라 주변과 나누며 돌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만 6세 이전이라면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월 90시간이고 2월되며 자부담 없이 월 1,080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소득을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시 소득이 낮게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면 대부분 장애인 부모회,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울러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 돌봄 선생님 배정이 되기는 하나 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활센터나 재활병원을 다니시며 괜찮은 돌봄 선생님이 있으시면 시간 되실 때 우리 아이도 부탁드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 6세가 넘어가면 장애인 부모회는 더는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인 활동보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만 6세 전후로 장애 판정을 한 번 더 받으셔야 하실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 판정을 신청하시면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서, 진로 기록지, MRI 판독 CD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실시합니다. 같은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신청하시면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60시간에서 720시간의 장애인 활동 보조시간을 지급해줍니다. 중증의 경우 정부 자자체 단체 모두 포함 720시간이며 지자체 단체는 시간 2월이 안되고 정부는 한 달 2월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이 아니면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재산정을 주민센터를 통해 하고 다시 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의 돌봄의 경우 시간 배정이 오래 걸리지 않으나 주민센터 장애인 활동보조는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 실사 이후 월일에 있는 지자체 회의를 통해 시간이 결정되고 그 다음 달부터 사용이 가능해서 2달에서 3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만 6세 장애 신청 시 활동보조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인 부모인은 자부담이 없고 장애인 활동보조의 경우 자부담 10%로 19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지는 35 이하, 자폐 GAS 30 이하일 경우 2024년 10월 26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활동보조 시간의 50%를 가족이 직접 돌봄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시간 미연계 사유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고모, 이모, 삼촌 등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시간이 된다면 장애인 활동보조로 등록하여
100% 활동 보조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애인 교육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어도 근처 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이라고 장애인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전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부모가 해지하면 일반 학생과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신청하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카드를 통해 월 16만원 지원을 받아 재활치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통학비 지원으로 개별 통학 시 1회 2,000원의 통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카드로 월 16만원 자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함께 발달재 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월 18만원에서 25만원 지원이 가능하나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발달재 활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발달재 활 서비스는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신청하셔야 특수유치원, 특수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통합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신청하셔야 특수교육이 가능합니다. 발달재 활 서비스만 신청하시면 특수교육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한 발달재 활 서비스와 특수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같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두고 있으신 부모님이시라면 아픈 자녀들 두고 떠나야 하거나 아픈 자녀가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걱정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보살펴주거나 일도 못하는 자녀가 혼자 먹고 살 길이 걱정이실 텐데요. 부모와 같이 지내시다가 부모가 사망할 경우 부모가 받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10년 이상 납입 시 50%, 20년 이상 납입 시 60%를 받고 여기에 자녀는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애인 자녀 유족연금은 심한 장애만 지급됩니다. 자녀가 심한 장애라면 부 또는 모가 받는 연금의 50%를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좋아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유족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10년 이상 납입 후 65세 수령 나이가 되어 수령하다 100만원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면 사망 후 60만원이 장애인 자녀에게 지원되나 배우자와 50%를 나누어야 하여 배우자 30만원, 자녀 30만원씩 지급되다가 배우자도 사망 시 자녀가 60만원을 지급받으며 이는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주소지를 혼자 지내도록 등록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지급이 조금 수월하고 의료급여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가능하고 장애연금으로 월 6만원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추가되어 지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재산이 많이 있다면 금융회사의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1에서 3%의 수수료를 내고 지정한 나이대, 지정한 시기 또는 일정 기간의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모의 재산을 신탁받아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처럼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노후 연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시부터 다운 증후군, 뇌병변 등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는 출생 등록 후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서, 진로 기록지, MRI 판독 CD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심사 및 정도를 심사 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장애 진단서는 생후 610개월 이후 발급해 주거나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되나 주민센터 통해 공문 처리를 해서 2달 이내의 결과 통보가 등기 서류를 통해 집으로 옵니다. 장애 신청 시 신청 서류 반환을 체크하시면 신청 서류가 3달 이내 주민센터로 반환되어 서류와 판독, CD 등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실비, 보험 등 청구 시 서류 신청에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서류 반환도 신청하세요. 심사 후 장애 진단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장애정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2달 이내 장애 등급 재산정을 해주나 변동은 잘 안됩니다. 아울러 노산 등으로 걱정이시면 생후 5개월까지는 태아보험으로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다태아와 생후 5개월 이후에도 다태아 가입이 가능한 설계사분과 생후 5개월 이후에도 태아보험이 가능한 설계사분들이 있으니 태아보험은 꼭 가입하시고 가입 시 입원 일당 등을 높여 놓으시면 자녀의 출산 시 문제 상황이 올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이 생각을 못해서 태아보험을 가입조차 안 하였는데 태아보험 가입하고 정상분만과 정상출산을 하셨으면 태아보험은 해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생각을 못해서 실비보험 없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노산 등으로 출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태아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